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덥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고 모레부터는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도심은 말 그대로 찜통입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오후 들어 간간히 내린 비도 더위를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 비가 와도 대구보다 훨씬 더 습하고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32.4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익산 31.7도 등 대부분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돌풍이 불고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시작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지만 제12호 태풍 할룰라의 진로에 따라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장마전선의 위치도 유동적인 만큼 강수량의 변화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오더라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반길 일이지만 독립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재지가 다른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법에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 같은 문구를 공사법에 추가로 넣어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에 개정한 국민연금법입니다. 제27조에 국민연금공단의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 즉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과정에서 새롭게 공사관련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금운용공사의 소재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국민연금공단 내부 문건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를 신설해 조직을 전주와 서울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금융허브 조성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결국 우려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북 이전을 꺼리는 일부 펀드 매니저들이 기금운용공사의 소재지를 서울로 바꾸거나 조직의 이원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우려를 없애려면 국민연금법에 이어 기금운용공사 관련법에서도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금운용공사와 관련해 개정되는 법률 또는 정관에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한다는 내용을 넣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09년 LH를 경남에 넘기는 조건으로 전북 몫으로 배정받은 기관입니다. 당연히 전북으로 와야 할 기관인 만큼 새로 만들어질 기금운용공사법에 전북이 소재지라는 문구를 넣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의 투자를 약속한 삼성에게 바이오 식품 투자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미생물과 발효를 활용한 바이오 식품의 영업이익률이 뛰어난 만큼 오는 10월쯤 삼성 측 관계자를 만나 바이오 식품 투자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용지에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한 뒤 4년 넘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도 자치단체마다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농공단지도 다 분양을 못했고 특화된 계획도 없어 단지 조성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임실군 오수 농공단지의 이 업체는 3년 전부터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업체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연중 운영하는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자치단체 사무소는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데도 임실군은 오수면에 300억 원을 들여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지만 어떤 업체를 유치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까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안 나왔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그거는 검증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민선 6기 들어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등이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 조성한 순창군의 쌍암 농공단지는 분양률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창군은 250억 원을 들여 또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는 지금 장류잖아요. 이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특징적인 산업화라고 할까요? 그런 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은 대부분 자치단체장들의 민선 6기 공약입니다. 이미 조성해 놓은 농공단지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서 또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해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한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탕이 단연 인기인데요. 노인들이 더위를 거뜬히 넘길 수 있도록 삼계탕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푹 삶아진 닭을 꺼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더위에 부엌 열기까지 더해져 봉사자들의 얼굴엔 어느새 땀이 흥건히 배었습니다. 땀을 식힐 틈도 없이 건강에 좋은 갖은 재료를 넣고 삼계탕을 끓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여름 보양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맛있게 잡수세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한 삼계탕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삼계탕이 나오길 기다린 노인들은 바쁘게 젓가락을 움직입니다. 잘 익은 고기 한 점과 구수한 닭죽으로 더위에 쌓인 피로를 한순간에 날려보냅니다. 힘 나지요. 힘 나갔어요. 인삼도 들어있네. 그냥 대추도 들어있지. 그냥 온갖 거 양념이 많이 들어갔네요. 봉사자들이 준비한 삼계탕은 150인분. 싸고 좋은 재료를 고르기 위해 직접 시골 장터를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삼계탕에 드는 비용은 바자회와 봉사자들의 기부로 마련했습니다. 재래시장 가서 시장 조사를 해서 함께 이렇게 했고 또 어르신들한테 이제 좀 올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자들이 정성껏 마련한 삼계탕이 노인들의 여름나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2차로인 88 고속도로를 4차로로 넓히는 확장 공사 준공이 오는 11월로 한 달가량 앞당겨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부터 2조 1,300억 원을 들인 88 고속도로 4차로 확장 공사를 올해 12월에서 11월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남원 구간의 88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충돌해 문상을 가던 마을 주민 5명이 숨졌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